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이제 그 채널 멤버십 분들 말고 무료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픈된 영상으로 준비한 게 이제 각 분야별 면접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면접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 이제 공공기관 위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편이에요. 1편인데 면접 코칭 관련해서 문의를 받을 때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 하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요 컨설팅사 부산에 있고 뭐 서울, 경기, 뭐 강원 도시별로 다 오세요. 도시별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해경 특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경 특임 말고 그냥 일반 경찰직 분들도 이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뭐 기차 타고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케어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과 관련된 채용에 있어서 공채, 특채는 웬만한 특채는 다 해봤고, 뭐 수사심사관, 그 다음에 대테러 전문가,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뭐 교통, 그 다음에 뭐 항공관제, 뭐 많아요. 네, 많은데 뭐 공무원 쪽 직렬도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간혹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직렬이 약간 특이한 직렬이야. 그러니까 극소수로 채용을 해. 예를 들면 뭐 프로파일러 면접이야. 아니면 뭐 면접관 채용, 아니면 뭐 특임대야, 아니면 뭐 많아요. 직렬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다양한 직렬을 다 코칭하니까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직렬이 조금 특이하고,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나 뭐 약간 특이하고 이제 채용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할 때 조심스럽게 질문하세요. 선생님께서 요 직렬 면접 코칭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의도가 뭘까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많고 쓸데없는 질문인데, 왜 이게 의미가 없냐면, 예를 들면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기준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경찰 간부 후보생 필기시험이 주로 노량진에 있죠. 뭐 부산에도 있겠지, 부산이나 대구나 대도시에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노량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필기학원에서 수험생들 모아놓고 필기 과목 가르치다가 이제 면접 필기 합격하고 면접 준비생들 모아놓고 면접 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이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8년 전에 9년 전에 이제 고시학원과 쪽에 면접 강의 요청받고 처음에 와서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다 도시별로 진짜 엉망진창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면접반을 운영하냐면 거기 그냥 학원의 비전문적인 행정 직원분들이 땜빵식으로 해요. 왜냐면 이건 한철 장사니까. 그러니까 필기 과목은 아주 많은 숫자의 필기 준비생들이 있을 뿐더러 뭐 몇만 명이잖아요. 거기다가 필기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준비는 계속 있잖아요. 1년 내내. 근데 면접이란 건 거기 안에서도 매우 극소수, 채용 인원보다 약간 많은 정도의 면접 준비생이 있는 거죠. 필기 합격생 대상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필기 합격생 대상이니까 1년에 뭐 한 번 있는 시험이 1년에 한 번 면접 시험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면접만 계속 전담해서 가르치는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학원 입장에서는. 그 대인원 모아놓고 진행하는 필기 과목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총괄할 때도 그렇고 노량진에서 이제 총괄하는 연구소장 제의받고 그 당시에 제일 그때 규모 컸던 교육기업에 이제 자문을 받고 이제 그 회장님이 초빙을 하셔서 제가 갔을 때나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땜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학원 원장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네임 이제 유명세를 이용해서 면접반을 총괄하는데 결국은 자기 밑에 행정 직원들을 땜빵식으로 넣거나,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국어 선생님이나 논술 선생님들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경감부 학원도 마찬가지고 경찰 해경 뭐 해경 특임 해경 뭐 항해 다 비슷해요. 그거는 지금 상황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은 공무원 경찰 쪽으로 안 와요. 전문가들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저는 1세대긴 하지만 우리 세대 이후부터 이 분야가 이제 전문성을 띠고 이제 실제로 이거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제가 가르쳤던 면접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가르쳤던 면접 선생님들도 보면 대단한 스펙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어디 있냐면 특목대입 분야에 있어요. 공무원 경찰 쪽엔 잘 안 넘어와. 제가 가르쳤던 분도 제가 일로 와서 같이 해보자 이래도 안 와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전담해서 하게 된 계기점이 사실은 면접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목적이 있었죠.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인연이 된 거고, 어쨌든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하게 된 사연은 좀 길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감부 면접을 가르쳐 보셨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그 경찰 쪽에서 공채 그냥 일반 그러니까 그 일반 순경 시험 면접반을 이제 혼자서 제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경력이 오래된 분이 사실은 그분이 그냥 카페 주인장이었어요. 그 학원에 경찰 학원에 일반 행정 사무직이었고 그냥 면접 그 자기가 이제 경찰 관련된 카페 하나 만들 생각 없냐 이랬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예, 그때는 이렇게 그런 담 카페나 네이버 카페가 어마어마한 수익성 사업이 될지 몰랐던 시기죠. 초창기에.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이제 카페마다 전부 다 광고를 넣게 되니까 이제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막 수십억이죠. 광고비 수익만 해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자기 카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기가 이제 면접반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면접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체 하나 놓고 자기가 이제 말하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스피치 학원 식으로. 그리고는 지금 경력이 이제 꽤 오래됐어요, 이분이. 노량진에서. 근데 제 기준점에서는 전문성은 없어요. 왜냐면 구성원리를 모르니까. 예. 구성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면접반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직접 가르쳐봤냐,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쳐봤냐는 사실은 이쪽 분야에서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기준점이 돼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이쪽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은 실제로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기업체나 아니면 어떤 조직체에서 채용 프로세스 자체 개발을 의뢰받아가지고 채용 프로세스를 자체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 채용 프로세스 안에 면접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그 조직에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수 있고 그 조직에 맞게끔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특목 대입 분야 쪽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특이한 직렬은 사실은 이제 계속 면접이 진행되지도 않고 프로파일러에 예를 들면 이제 요 최근에 계속 채용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따만따만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그냥 아예 예상 질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쪽 시험의 목적에 맞게끔 코칭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죠. 근데 그게 기본 설계는 동일해요. 공채나 특채나 일단은 공공기관 쪽에서는 그 이유도 과학적 이유가 긴데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수험생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 뭐 면접 강사나 면접관을 교육해야 된다면 제가 이게 이 면접 프로세스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거를 수험생 대상으로 코칭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을 유의하고 어떤 점을 도출시킬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짜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텐데 수험생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등에 할 이유가 없죠. 시험만 잡아먹는 건데 맞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비전문적인 곳은 딱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게 이 면접 학원이나 아니면 스피치 학원이 비전문적이라고 딱 단전적으로 알 수 있는 데는 자기들이 기출 문제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마치 족보를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기출 문제가 많으니까 기출 문제로 뭔가 승부수를 보겠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비전문적인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면접 기출하고 필기 과목 기출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필기 과목 정량평가 시험은 시험 출제 풀이 있어요. 그리고 범위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시험을 어떻게 출제해야 된다고 가이딩도 돼 있고
결국은 필기 과목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자기들만의 문제 은행을 만들어요. 교수님들끼리 자기가 이제 시험 출제위원이 되면 자기가 50문제, 100문제 미리 만들어놔요. 그리고 매년 바꿔야 될 때는 그 문제 안에서 몇 개씩 바꿔요. 그리고는 이제 좀 젊은 교수님들은 자기가 거기 안에서 의뢰를 받을 때마다 거기 안에서 몇 개씩 뽑아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기관에다 주는 거고, 이제 노 교수님들은 그것마저도 귀찮으니까 열쇠 안에 잠가놨다가 조교들 보고, 대학 조교들 보고 꺼내서 몇 문제 뭐 이러이러한 종류 문제로 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필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필기 과목은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기출 문제에서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면접 프로세스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면접 시험이든지 간에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면접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은 있어요. 전체 채용 프로세스 안에서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들을 보충적으로 체크하고 최종 강문이 면접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쪽은 지식 활용 능력 검증형 시험에 속하기 때문에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공직 가치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 가치관, 이러한 기준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질문에 따라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비전문가들이. 필기시험하고 헷갈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리 능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취미생활 뭐예요? 이 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하는 사람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서 저 답변하는 사람의 논리 능력을 체크할 수도 있고, 추론 능력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체크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답변에 따라서 측정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험에서는 시험의 난이도가, 뭐 학원가에서는 이걸 꼬리 질문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명칭은 꼬리 질문이 아니라 정확한 학술적 명칭은 후속 질문이에요. 후속 질문을 5단계까지 구축할 수 있게끔 우리가 표준화가 되어 있고, 후속 질문을 몇 단계로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져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은 복합적으로 측정이 되고, 사람의 답변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면접관 A, B, C, D가 있는데, 자, 이 면접관은 논리 능력을 검증하겠어요 해서 논리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비전문가들이 만든 면접 책에 보면 논리 능력, 뭐 추론 능력 해가 질문, 기출, 모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전문가라는 거예요.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측정 요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이걸 모르니까 비전문적인 그런 면접반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스피치 학원 관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쪽 시험의 기출을 몇 개 년도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광고하고, 수험생들은 오 이러는 거예요. 왜? 필기 시험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코칭하다가 수험생들 중에 이제 되게 이제 뭐라 할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라고 따라오라고 하면 그냥 보통 이제 열심히 따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면접에서 제일 이제 보면 자주 탈락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가 가이딩 해드리는 대로 방향성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이쪽 제가 지원한 기출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비전문가인 필기 수험생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 친구들 붙잡고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면접 강사나 면접관을 희망한다면 제가 이렇게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냥 수험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냥 가이딩 해드리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그럼 자기들끼리는 기출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시험에 기출을 보니까 이런 기출이 있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출 복원된 것도 오류가 많고, 제가 전에 했잖아요, 해프닝. 제일 진짜 심각한 해프닝이 뭐였냐면, 이제 경찰 쪽이었는데 어느 지방청에서 이제 면접관이 말실수를 했어요. 무슨 말실수를 했냐면, 범죄 수법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 수법을 간혹 가다가 수사기관에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흉악 범죄라서, 예전에 이제 그때 뉴욕에서
마라톤 하는데 갑자기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사지 폭탄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때 많이 다쳤죠. 그때 FBI에서 이 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이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범죄 수법을 예외적으로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공개한 게 뭐냐면 밥솥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정교한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폭발물은 컸지만 이게 이제 이 아마추어 범죄자들이 그 당시 때 밥솥에다가 이제 급조해가지고 이제 매우 조악하게 이제 폭발물을 터뜨렸다 이렇게 범죄 수법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일부를 공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범죄 수법을 공개하니까 모방 범죄가 자꾸 일어나더라.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경찰 어느 특정청의 면접관 분이 헷갈려가지고 수사기법 공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수사기법을 공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군으로 치면 군사기밀 공개하는 건데, 그는 군 작전이 군사기밀이잖아요. 수사기법을 공개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수사기관이.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문하다가 그게 기법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노출된 경우는 있을지라도 수사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수사기법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어요. 수사 브리핑은 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건 할 수 있지만 수사기법 자체를 언론에다가 오픈해서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근데 이 면접관이 실수로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전국의 그런 비전문적인 학원에서 이 기출 중요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서로 막 면접 채가고 기출 족보에다가 수사기법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해가지고 전국에 다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면접관들 집체교육 안 받고 투입되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면접관으로 투입되기 전에 그런 질문을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지청별로.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때 유튜브에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출이 그런 식으로 오류가 많아요. 근데 이 출제 구성 원리를 모르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오류도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논리 능력, 추론 능력, 분석 능력,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 기준점 등은 특정한 질문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이한 질문, 성장 배경이 무엇입니까?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기출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신에 대한 가치 기준점에 관한 질문들이라서 이 기출 질문들이 아까 얘기했던 후속 질문들도 다 원기출 질문처럼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길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이쪽 분야의 이 직렬을 코칭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엄청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성 원리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광범위하게 다 하잖아요, 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한테 코칭 받은 분들 고위직 특채분들도 있고요. 고위직, 그러니까 이제 현직자인데 고위직으로 승진할 때 기관별로 이제 잡 인터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회의를 주관하거나 이런 시험들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급이 꽤 높은 분들, 정치 기획 입안해야 될 때 코칭 받고 싶어서 코칭 받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채 특채,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채가 직렬이 너무 많아요. 그 직렬들 전부 다 있죠. 그 이제 매년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들잖아요. 전화로 온라인 코칭 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코칭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 카페에 합격 수기를 올려주신 분을 기억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을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혼자서 다 하는데. 맞잖아요. 거기다가 필기 준비생 분들 중에 코칭 케어, 학습 관리 코칭 케어 받는 분들도 지금 꽤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기억해요? 이름도 다 비슷비슷하고 전국 도시별로 다 진행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격생분들 중에 기억하는 건 합격하고 나서 꾸준히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저한테 계속 이제 SNS, 저 인스타도 하고 그렇거든요. 인스타 SNS 통해서 저한테 계속 안부 인사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인사 문안 이렇게 뭐라 해야 될지 이제 인사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자기 생활 현직 생활 하다 힘들 때 이제 뭐 상담하고 싶다고 한번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카페에 이제 합격 수기 수강 후기 올려주신 분들 그런 분들만 기억해요. 그리고 수강 후기 올려주신 분들 다 기억 못해요. 이제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는 이 면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어떤 부분들이 전문가이냐? 지금 원하는 직렬에 인재상에 맞게끔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되는 거, 제가 뭐 이러이러한 특이 직렬인데, 이 직렬에 대한 예상 질문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제일 확실해요. 예.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코칭할 때 내용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질문에 따라서 어떤 직렬이나 직렬의 차이점이나 어떤 면접의 차이점이 나는 게 아니랬잖아요. 질문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 간부 후보생이든 대통령 경호원 7급이든 국정원이든 뭐 공기업이든 뭐 금융공기업이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지 간에 당신의 성장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똑같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뭐 구급 실무진으로 들어간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간부직이든 아니면 진짜 고위직이든지 간에 똑같은 질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답변을 구성해야 되는지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코칭 프로그램은 동일해요. 큰 덩어리로 이제 공무원 쪽은 공공기관 동일해요. 대통령 경호 7급이든 아니면 국정원이든 뭐 공기업 준비생은 따로 있겠다. 이제 거기 이제 덩어리로 이제 프로세스 동일하고 거기 검찰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제가 그 공통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검찰 직렬은 뒤집고 한켜간 케이스도 많아요. 그 안에서. 근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검찰직은.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동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제가 그분들 코칭할 때 다르게 접근해서 코칭을 해드렸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찰직은 경찰 특채든 공채든 뭐 경위 채용이든 경감 채용이든지 간에 동일한 강의로 동일 프로세스로 진행해요. 근데 이제 진행 방식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점은 두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경위 경감 특채분들은 이제 원하는 포지션이 다르고 그건 NCS 기준점상 3, 4 수준의 전문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 전문성이 들어가야 돼서 그건 다르게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면 해경 특임이든 해경 공채든 상관없어요. 기본 프로세스 자체는. 답변에 있어서 답변의 포인트 지점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라고요. 거기서 차별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소방직렬은 요번에 이제 따로 빼려고 했는데 못 뺐고. 정리하자면 면접에 대한 가장 잘못된 선입견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편견 잘못된 상식 면접은 기출이 중요하다 이거 X. 면접은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 질문에서 그 측정 요소들이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면접 답변 안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그리고 면접관들이 답변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측정 요소들이 달라진다고. 그 다음에 당신의 가치 기준점에 관한 시험이라서 기출이란 건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출인 거지 나에 관한 기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효율적이냐?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분한테 그런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다 대학에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협업으로 만든 거라서 이게 저처럼 이렇게 야인으로 있지 않는다고요. 저는 원래는 이게 이제 기업체 대상으로 채용 프로세스 설계 컨설팅 회사로 만든 건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그런데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깨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 강사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면접 이제 이렇게 수강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고 면접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났죠. 지금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빨리 촬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면접 프로세스 자체 설계하고 그리고 면접 답변에서
차이점을 끌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덩어리로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면접 코칭 전문가라면 왜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면접에서 예상 질문 만들 때 어떠한 중심 뼈대에서 그 예상 질문들을 그 해당 조직의 인재상에 맞게끔 뽑아내서 차별성을 이제 만들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은 핵심 원리를 배워요. 핵심 원리.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3단계 때 헌법학 이론 설명드리면 직렬에 따라서 선생님 우리 직렬이 이게 꼭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게, 헌법이란 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대한민국 주권자라면 왜냐면 헌법은 국가 창설 기능이기 때문에 헌법을 알아야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요. 공권력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답변에서 보면 쉽게 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뭐 이러저러 합니다 이러면, 제가 공권력의 개념과 성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공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어디서 주워 듣기만 했거든. 모범 답안식으로. 공권력의 개념에 대해서, 재량권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제 3단계 때 제가 설명드린 그 헌법학 이론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 엑기스만 추려놓은 건데. 그거는 배경 특임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거기 안에 그냥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기술직을 준비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권자라면 알아야 되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 안에서 답변의 퀄리티를 바꾸고 싶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자기들이 이제 좁은 생각하기에는 기출에는 이런 질문, 당연히 기출에는 그 질문 자체는 없죠. 제가 3단계에서 했던 헌법학 이론에 대해서는 기출에는 이게 없던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기가 거북스럽고, 자기는 그냥 이제 기출 문제만 어떻게든 달달달 외워서 가고 싶은 거예요. 답변을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스피치 학원 가는 게 나아요. 여기 올 필요 없이. 진짜로. 그러면 이 프로그램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했을 때 효과가 도출되게끔 다 구성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쪽 분야 전문가라서. 근데 간혹가다 수험생들 중에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답변이 창의적인 거랑 전체 채용 프로세스의 방향성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비전문가가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랑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하는 분 치고 합격하는 분 못 봤어요. 진짜로. 제가 한 길게 설명했어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게 이제 제가 면접 강사들 가르칠 때도 이거를 헷갈려요. 이 부분을 감을 잘 못 잡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그러면서 이제 면접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군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비전문적인 곳에서 잘못된 정보가 막 퍼지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수사 기법 공개. 전국에서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스피치하고 면접하고, 그 다음 심지어 실제 그 해당 직렬의 면접관까지 그 질문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면접관이 혹시나 또 그런 거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수사 기법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수사 브리핑을 한 건 수사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한 거고, 수사 기법 자체를 언론에서 공개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저는 범죄 수법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범죄 수법 공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뭐 전문가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제가 애초에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 제가 공무원 쪽은 이제 인사혁신처가 생기면서 이 전담 부서가 생기니까 그나마 좀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경찰이나 해경이나 아직도 이제 소방도 그렇고, 이 현직자분들이 직접 교육을 안 받고 그냥 투입되다 보니까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FM들을 준비하면 충분히 차별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합격생들이 뒤집고 합격한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뒤집고 합격했어요. 우리 수험생들은. 저한테 일단은 코칭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통 자기 분야에서
뭐 한 번은 기본이고 두세 번씩 체불 경험 있고 그 뭐 소위 말해서 전국에 유명한 데 다 다니다 안 돼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윌땡하고 고시아운과 총괄할 때도 그랬어요. 실제로. 네. 어쨌든 아까 지금 말한 거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출 질문에 자꾸 얽매이지 마세요. 예. 기출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쉬워 보이는 질문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떻게 과학적 구성 원리에 맞게끔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면접관들이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져요. 근데 과학적 구성 원리에 맞지 않게 소위 말해서 획일화된 그 다음에 붕목 방식의 스피치 학원식 답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면접관들이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 못 측정하게 돼요. 그럼 면접관들이 어디에 의존하냐면 선입견에 의존해요. 저 사람의 외모, 나는 저런 외모 안 좋아했는데 뭔가 기분 나쁜데 똑같은 답변인데도 그렇게 이제 그건 면접관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이지. 좀 더 깊이 있게 하시려면 멤버십을 수강하십시오. 멤버십 수강하시면 제가 그 만사형통 멤버십에서는 이제 그 형통한 멤버십은 시사 이슈 위주로만 분석해 드리는데 뭐 현직자분들을 위한 이제 뭐 그런 것도 올려드리긴 하는데 만사형통 멤버십은 실제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게 어떤 과학적 구성 원리 하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중심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근데 이제 필기 준비하는 동안은 할 필요 없고 이제 필기 준비하면서 아니면 체불 경험이 많고 필기는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만사형통 멤버십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형통할 멤버십 하시는 게 좋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이제 다 오픈하면 또 다 따라해요. 비전문적인 곳에서 다 따라하고 막 제가 말씀드린 내용 모르고 또 이제 격까지만 따가지고 또 뭐 홍보에 활용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